어느 고등학교인지 모르지만 이 학교에서 개설했던 모든 교육과정이 같이 따라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고전 읽기, 국어, 독서, 문학 이런 식으로 이 학교에서 개설했던 모든 과목이 다 뜨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실제로 우리 친구가 수강했던 과목만 음영철이 동그라미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가 출신국교에서 개설되어 있는 교육과정 중에 이수한 과목도 확인이 가능하고, 보시면 교내 미개설되어서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으로 이수했던 과목까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는 일반 선택, 진로 선택 나누어서도 보고요. 그 다음에 전문교과 1, 전문교과 2까지 모두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선생님이 질문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등급 5등급을 볼 때도 사실 숫자 5만 보는 것이 아니고 단위수, 원점수, 평균점수, 표준편차, 이수자수, 성취도까지 모두 확인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내용을 안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과활동, 그 다음에 진로 역량, 비교과활동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서류평가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우수 근거를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이게 실제로 A+를 받은 친구들의 평가 근거예요. 이 근거를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서류평가가 진행되는구나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지고 온 거고요. 몇 개만 추려서 보겠습니다. 학업 성취도가 매우 우수하며 이수 단위도 적절한 수준이다. 그리고 평균 대비 원점수도 우수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등의 학업적 호기심과 탐구 역량도 엿보인다. 그리고 목표의식을 가지고 깊게 학습하려는 학업 태도와 특히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탐구 역량도 높게 보인다. 그리고 부족한 교과 지식을 주도적으로 의지를 갖고 채우려는 노력을 보인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평가 근거를 작성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로 역량인데요. 여기서는 전공교과 성취도가 매우 우수하고 발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전공 계열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여러 가지 사회의 실제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고민하고 마련하는 창의적인 사고를 드러냈다. 그리고 수업 시간마다 전반적으로 우수한 학업 태도와 의지를 함양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라는 등의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가장 헷갈려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비교과 활동 부분인데요. 여기서는 학급 생활에 충실하고 재학 중에 출결 상황이 매우 우수하고 성실성 및 리더십이 충분한 지원자라고 판단된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보자면 자발적인 봉사 배려심이 돋보인다. 그리고 친구들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에서 소통 능력이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이런 식으로 근거를 작성해 주셨습니다. 우선 서류평가는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 저희가 2단계 면접평가가 있잖아요. 2단계 면접평가를 진행하는 전형은 바로 세 가지입니다. 1단계 합격자, 그리고 모집 인원의 5배수를 대상으로 면접 전형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면접 방법은 사정관 2명이 있고 우리 학생 1명으로 해서 10분 이내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의치약은 사정관 3명이 들어가고 친구 1명에 15분 내외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평가형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인성과 적성이고, 인성에서 인성 및 가치관, 답변의 진실성, 적성에서 지원 동기, 그리고 전공에 대한 열의 등을 면접 시간을 통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면접 기출문제는 모집 요강에 보시면 모집 단위별로 전부 다 한 개씩 추려서 넣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모집 요강에 보시면 모든 학과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세 번째인데요. 바로 2023학년도 입시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쟁률 상위 학과는 사실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이나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런데 항상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건축학과 5년제가 굉장히 인기가 많고, 그리고 경찰행정학과는 매년 경쟁률도 높아지지만 성적도 높아지고 있는 그런 학과입니다. 그만큼 우리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경쟁률 하위 학과입니다. 경쟁률 하위 학과는 사실 학생부 종합의 일반 전형이 올해 면접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여기서 하위 학과는 화학교육과 그리고 독일어 문학 전공까지 있었는데, 여기 가로쳐져 있는 인원은 모집을 다 하지 못해서 2월된 학생 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융합수의과학부와 용접접합과학공학과 친구들이 좀 많이 2월이 된 편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별 지원자, 최초 합격자, 최종 등록자 비율인데요. 사실 우리 대학이 선생님들을 광주 지역 선생님들만 특별하게 이렇게 모셔가지고 연수를 하는 이유는
이만큼 지원하는 친구들도 많고 등록한 친구들도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감사의 마음도 담아서 이렇게 모시게 된 거기 때문에 사실 비율이 지원자도 많고 최종 등록자까지 쭉 이어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사실 지역별로 최종 등록자의 반영 교과, 전공 교과, 면접 점수 평균을 비교한 건데요. 사실 그 책자에 보시면 지원자도 있고 그리고 최초 합격자도 있는데 발표 자료에서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반영 교과와 전공 교과는 성적을 평균 등급으로 나타낸 거거든요. 평균보다 광주 지역이 지금 빨간색 박스인데 광주 지역 친구들의 성적이 평균보다 조금 낮은 편이고요. 그리고 면접 점수도 조금 낮은 편이에요. 항상 저희가 매년 이 자료를 뽑아왔을 때 조금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전남과 전북이 면접 점수 항상 높아요. 근데 광주 지역 친구들 면접 점수가 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매년 발생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정말 궁금해서 작년부터 선생님 뽑아주셔서 저도 한번 뽑아본 건데 국어, 영어, 수학, 과학, 한국사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에서 선택 과목을 우리 친구들이 어떤 것을 가장 많이 선택할까라는 궁금증에서 이렇게 뽑아본 겁니다. 이게 인문계열, 자연계열, 의예과, 치예과, 약학과 이렇게 5가지로 나눠서 구분을 했고요. 위에는 일반 선택, 밑에는 진로 선택 과목이고 내림차순으로 지금 나열을 해놨기 때문에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국어는 5가지가 다 동일했어요. 그래서 심화국어, 고전읽기, 현대문학 감상 이 순으로 많은 친구들이 진로 선택에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수학에서는 조금 달라졌는데 인문에서는 통합수학 1, 그리고 경제수학, 수학과제 탐구 순으로 많은 친구들이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연의치학에서는 기하, 심화수학 1, 통합수학 2 이렇게 이 순으로 많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영어교과인데요. 여기서 인문은 영어권 문화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연은 영어권 문화, 실용 영어까지 있고요. 의치학 친구들은 확실히 심화가 들어간 과목을 많이 선택을 하더라고요. 이건 사실 진짜 이 친구들이 많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가져왔고 이 친구들이 심화가 들어간 과목을 많이 선택하는구나 라는 것을 판단한 것 뿐이지 저희가 심화가 들어간 과목을 선택하는 것을 선호한다 라는 메시지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실제 이렇게 선택을 했을 뿐이다 라고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사회교과인데요. 사회교과는 인문계열이랑 의치학 계열이 이렇게 3가지를 많이 선택을 했고요. 자연계열은 여행지를 가장 많이 선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자연계열 친구들에게 사회교과는 조금 더 재밌게 배울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과학교과는 5가지가 너무 달라서 조금 별도로 뜯어서 가지고 왔는데 먼저 인문계열은 생활과 과학, 과학사, 융합과 이 순으로 선택을 했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생투, 지투, 화투, 그리고 생활과학 이런 식으로 쭉 이어졌어요. 확실히 물리학은 선택하는 친구들이 조금 상대적으로 덜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생투, 화투, 물리학 투, 그리고 과학까지 연구, 지투 이 순으로 봤고요. 그 다음에 치의과는 생명과학 투, 화학, 지구과학, 융합과학 이런 식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물리학을 조금 덜 선택하는 그런 성향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약학과도 치의과랑 비슷한데요. 물리가 조금 밑에 있었던 그 상황입니다. 이걸 보면서 느낀 것은 확실히 의예과 친구들은 조금 더 독보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내용을 정말 참고하시게끔 가지고 온 자료예요. 그 다음에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성적순으로 뽑는 전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50% 컷, 70% 컷 역전 현상이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게 모든 대학이 사실 함께 쓰는 그런 용어잖아요. 100명이 등록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50등 한 친구의 원점수 그리고 70등 한 친구의 원점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50등 한 친구가 당연히 성적이 높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70등 한 친구들이 성적이 더 높은 현상인 거죠. 이건 당연히 학생부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근데 조금 주목할 만한 것은 의학 계열에서 전체 다 역전 현상이 발생을 했더라고요. 이 부분 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40%에 해당하는 학과들이 역전 현상이 발생을 했고 학생부 종합의 지역인재 전형, 서류평가만 진행했던 전형이죠. 여기서도 거의 30%에 해당하는 학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USB 자료가 다 담겨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나중에 차근차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준비한 마지막 목차입니다.
마지막 5차인데 여기서는 의학 계열에 대해서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똑같은 전형 일정을 다시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평가를 이틀 동안 진행을 하게 됩니다. 11월 25, 26 이틀 중에 하루 우리 친구들이 이제 면접을 보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틀로 저희가 물결표시에서 둘 중에 하루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전화를 좀 많이 주시더라고요. 도대체 의치약은 언제 보느냐 궁금하셔서 저희가 결정을 해가지고 왔어요. 물론 저희가 지원선이 있잖아요. 뭐 여기를 지원하면 비슷하게 이 정도 지원하는 선까지 고려를 하고 전국에 있는 의치약을 저희가 다 면접 일정 고려해서 결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치의랑 약은 11월 26일 하루에 다 진행을 하고요. 그런데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모집 인원이 좀 많아서 하루에 다 볼 수가 없어서 이틀로 쪼개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랑 약은 정확하게 일요일 날 보고 의예과는 쪼개서 양일 동안 진행을 하게 됩니다. 물론 학생은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에 하루 이제 결정이 되면 그때 본인 시간에 맞춰서 와서 면접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은 이제 선발 인원입니다. 학생부 종합에서 사실 광주 선생님들이 보실 부분 다 면접 전형인데요. 면접 전형은 의예과 10명, 치약이 6명씩이기 때문에 2단계 면접 평가에 들어오는 인원을 보시면 50명, 30명, 30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수능 최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왔는데 학종에서 의예과는 수학 노무관형하고 3학 6이고요. 그 다음에 치는 그냥 3학 6, 약은 3학 7입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해당 자료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가 3개년짜리 의학계열 입시 결과예요. 사실 책자에도 다 있지만 제가 차근히 설명을 드리면 사실 3개년을 가지고 왔을 때 3개년을 같이 비교하면 너무 좋은데 2021 그리고 2022 때는 저희가 학종에서 뽑긴 했지만 서류평가 100%를 뽑았고요. 그리고 보시면 수능 최저가 굉장히 높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작년에 처음으로 우선 수능 최저가 완화된 상태에서 학종에 면접이 들어와 있는 첫 해였기 때문에 보시면 좀 비교하기가 용이하진 않아요. 그래도 올해 다행인 것은 전년도에는 입시 결과가 없었지만 올해는 입시 결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에게 상담해 주시면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의치학만 별도로 2023 결과를 가지고 온 거예요. 전년에도 동일하게 모집 인원이 올해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의예과는 작년에도 10명을 뽑았고 최종 추가 통보번호가 12번까지 나왔어요. 추가를 12명까지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최고 점수가 1.04에서 1.20까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치의과는 작년에도 동일하게 6명을 뽑았고 추가 통보번호가 안 나왔어요. 0명이었고 그 다음에 최고 점수가 1.04, 최저가 1.44까지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약학과인데요. 약학과도 동일하게 6명을 뽑았었고 추가 1명 나왔고요. 성적은 1.54에서 1.62 정도 갔습니다. 이건 100%이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능 최저 충족률이 의예과 80, 치의과 67, 약학과 53이 나왔어요. 이게 물론 중요한 거는 1단계 합격자 대상으로 저희가 수능 충족률을 뽑은 거기 때문에 우선 한 차례 걸러진 상태라서 조금 더 높게 나온 건 맞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보면요. 사실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분명히 했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가 의예과는 시뮬레이션 돌렸을 때 한 93% 정도 나오겠다. 그리고 치의과는 82, 약학과는 66% 정도 나오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충족률은 조금 더 낮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궁금한 게 어느 정도 선까지 수능 최저 충족률이 나와야 적절하다고 생각하실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나가실 때 만족도 조사 부탁드리잖아요. 그때 해당 내용을 조금 적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의치학 나누어서 수능 최저 볼 건데요. 여기 의예과 보시면 전체 243명이 지원했는데 그 중에서 광주 친구들이 64명이 지원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지원을 했고 수능 충족도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했습니다. 물론 기준은 1단계 합격자 50명 기준이고 그 안에서 40명이 수능 최저 충족했는데 그 중에서 광주는 15명이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치의과인데요. 보시면 광주 지원자는 거의 30% 정도 많은 친구들이 지원을 했고 수능 최저 충족 인원이 8명에서 40%가 나왔습니다. 광주 지역 1단계 합격자 친구들이 사실 10명이었는데요. 그 중에 2명이 수능 최저를 이제 이렇게 하지 못하고 이제 떨어져서 8명만 수능 최저 충족을 했습니다.
근데 약학과는 이제 34명이 지원해서 한 25% 정도 되는 친구들이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수능 최저 충족을 한 친구 6명 정도 됐습니다. 네, 이렇게 안내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준비한 자료의 마지막인데요. 의치학에서 전체 다 50에서 70%컷 친구들 역전 현상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전체부터 한번 볼 건데요. 사실 1단계 합격자 50명 성적과 최초 합격자 10명의 평균 성적을 비교했을 때 사실 반영교과 성적은 동일했거든요. 0.001점 차이였어요. 그런데 면접평가 이후에 최초 합격자 범위에 있었던 5명이 예비순위권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물론 1명은 면접 결시긴 했는데요. 4명이 최초 합격 선에서 떨어지게 된 거예요. 물론 이 친구들이 3차 추합으로 합격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면접평가 이후에 딱 이렇게 순위가 변경이 되어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좀 내용 보자면 반영교과는 1단계 합격자와 최초 합격자, 반영교과는 0.001점 차이였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교과, 그리고 교과활동, 그 다음에 전공교과, 비교과활동 바로 서류평가 점수인데요. 이 점수도 보시면 당연히 1단계 합격자 친구들의 성적이 당연히 높은 건 당연하지만 2단계 면접 점수가 이렇게 평균으로 나와 있고요. 뒷부분에서 제가 역전 현상이 발생했던 친구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A 친구가 이제 성적이 조금 더 낮은 친구고 B 친구가 성적이 조금 더 높은 친구예요. 보시면 0.03 정도 차이가 나는데 실제로 보시면 면접평가 점수가 좀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물론 둘 다 1차 추가 합격이 된 친구긴 하지만 면접평가 점수가 좀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을 해보려 합니다. 자, 비지원자 면접 친구 보시면 비지원자 친구가 면접 점수가 좀 더 안 나온 친구잖아요. 그 친구한테 실제로 나왔던 면접 질문이 뭐냐면 이렇게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2번 같은 경우에 코로나 블루와 관련된 활동을 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어떻게 작용을 하고 실제 학생들 조사까지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했고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질문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정도가 유독 이 친구한테 세심하게 했던 질문이 아니라 이 정도로 많이 출제가 사실 돼요. 그래서 이 비지원자 친구가 대답을 했겠죠. 근데 여기 총평이 어떻게 되냐면 기타 질문에 막혀서 답변이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다. 그래도 솔직한 자세를 임했다. 그리고 적혀져 있는 내용에 비해서 실제 실험활동 자체가 굉장히 부족해서 설명이 미흡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아시겠지만 의치학 계열 친구들은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자체가 굉장히 풍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면접에서 모든 과정과 결과 그리고 느낀 점들을 다 확인하는 질문들을 했을 때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라는 내용인 거죠. 이렇게 해서 비지원자 면접이 성적이 조금 더 낮아서 A 친구가 조금 더 많은 성적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은 치의과인데요. 전체 성적부터 먼저 비교를 하고 A, B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반영교과 성적은 0.1점 차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면접평가 이후에서 어떤 결과가 발생했는지를 보면 최초 합격자 범위에 있던 3명이 예비순위권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는 사실 추합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면접평가가 아니었으면 합격했을 수도 있는 친구들이 면접평가를 통해서 불합격으로 3명이 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안내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A, B로 나누어서 역전 현상을 설명을 드릴 텐데 우선 A인 친구가 성적이 조금 더 낮은 친구죠. 근데 면접평가 점수를 보시면 만점을 받았어요. 이게 면접평가 점수가 30점 만점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30점 만점을 받은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B 친구가 성적이 좀 상대적으로 낮은데 이 친구의 면접 총평을 보면 본인 및 타인에 대한 올바른 가치가 형성되어 보인다. 다만 표현의 구체성이 떨어져서 명확하지가 않다. 노력은 보이지만 표현의 구체성이 떨어져서 명확하지 않아서 면접 점수를 많이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A 지원자가 정말 만점을 받았는데 그 친구에 대해서 어떤 질문이 나왔고 평가 근거는 어땠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도 굉장히 깊숙하게 이렇게 질문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향후에 치의학 발전을 위해서 치과 의료계와 치과 의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원자 입장에서 결론도 함께 내려주세요. 라는 질문이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 친구의 답변이 어땠는지 보시면 그 답변을 바탕으로 했던 면접 총평인 거죠. 보시면 학년장 수행 활동을 바탕으로 소통과 의견 수렴을 굉장히 중시해왔다. 그리고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노력이 보이고 흥미 분야의 지식 습득을 위한 노력과 결과를 논리적으로 설명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질문이 사실은 정말 어려운 질문은 아니지만 본인이 이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숙지하고 있으면 어려운 질문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세세한 질문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답변이 정확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면접평가 점수를 굉장히 높게 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약학과인데요. 약학과 전체 성적부터 한번 비교를 하겠습니다. 1단계 합격자 30명과 최초 합격자 성적을 비교를 해보면요. 단역교과 성적은 정말 0.001점 차이였었는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면접평가 이후에 최초 합격자 순위 유지가 됐거든요. 근데 한 명은 면접 결식했고 3명은 수능 성적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순위가 그냥 떨어질 이유도 없이 그냥 미달로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약학과 같은 경우에는 면접평가도 중요하지만 우선 수능 체제를 맞출 수 있는지 없는지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A 친구가 조금 더 성적이 낮은 친구고 B 친구가 성적이 높은 친구잖아요. 보시면 이 친구는 전공적 합성에서도 차이가 났지만 면접평가 점수의 차이가 조금 났거든요.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A 친구가 면접평가 점수가 더 좋았죠.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 지원자에 대한 면접 질문은 다음과 같았어요. 여기서 봉사활동 실적이 많은데 가장 의미 있는 봉사활동은 무엇이고 그 판단 이유는 무엇인지 굉장히 평이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질문 3번을 보시면 가치관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험동물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실험동물 사용이 실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대해서 물었고요. 우리 친구가 답변을 이렇게 했고 면접 총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면 봉사활동이 실천적이고 자신의 가치관과 일치되어 있다. 그리고 동아리와 실험활동 등에 대한 질문에 굉장히 명확하고 솔직하게 답변했다. 이걸 통해서 면접평가 점수 조금 더 많이 얻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전년도에 처음으로 학종 일반으로 면접평가가 들어왔잖아요. 수능체제가 완화된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위촉사정관들을 모아서 같이 의견조사를 했었는데요. 그 내용이 다음과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딱 이 말이에요. 사실 진로에 대한 관심도를 드러내고 싶어서 의치학에 대한 전문적 용어와 고차원적인 실험사를 굉장히 많이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 하지 않은 사례들이 있었고 기재된 전문적 용어에 대해서 답변이 이제 어려워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수준에서 진로에 대한 관심이면 충분하다라고 위촉 사정관들 실제로 면접평가에 참여했던 분들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